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리퀘스트 리스판스 메시지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서도 퓨처 관련된 설명을 이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리스판스는 처음 리퀘스트를 보내고 또 이제 이어서 리스판스를 보내는 리스판스를 받는 이제 그런 형태의 메시지인데, 기존에는 이제 싱크, 어싱크 두 가지 함수에 대한 설명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또 다른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이제 발신하고 또 수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웜웨이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이 이제 새로 설명을 드릴 내용이 퓨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언어, 예를 들어서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언어들을 보면 거기서는 뭐 프라미스라는 객체를 통해서 비동기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웨이터에서는 그와 유사하게 퓨처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우선 리퀘스트를 보내고 퓨처 객체를 받은 후 이 퓨처 객체를 사용해서 추후에 그 처리 결과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 퓨처 객체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기존의 싱크 방식이나 아니면 어싱크 방식 둘 다 리스판스에 대해서 처리할 때 이제 뭐 각자의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데, 퓨처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보통 이런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청을 보내고 다른 작업들을 수행한 후 이들 종합하여, 중요한 건 종합하여인데요. 종합하여 그 결과를 만들 때 좀 이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 그 예제가 나와 있는데 사용 방법이죠.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돼요. 이 장점을 가만히 보면 싱크와 어싱크 방식의 중간 정도의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처음에 샌드 리퀘스트를 보낼 때, 샌드 리퀘스트 퓨처를 사용해서 보내면 이 리퀘스트를 보낸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퓨처 객체를 우선은 이제 그 리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보낸 건 보낸 거고 이어서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해야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액터 서버 쪽에다 어떤 요청을 보내고서 그 응답을 받아야 하고, 그 응답만 가지고 어떤 처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B라는 처리, C라는 처리, 그 결과를 가지고 조합해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제 B와 C는 내부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결과인 거고, 그리고 퓨처 2를 통해서 받아온 결과는 이제 A가 되겠죠. 이 결과를 다 더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보내고 나서 나머지 두 가지 처리를 하고 난 후에 이쪽 리퀘스트 A, 결국 퓨처 A를 통해서 전달받게 될 리퀘스트 A에 대한 결과를 B와 C 처리를 먼저 한 후에 나중에 이제 어웨이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서 처리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걸 싱크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샌드 리퀘스트 싱크 같은 경우는 리퀘스트를 보낼 때 리스판스 핸들러를 같이 등록을 하게 돼 있고, 핸들러 내부에서 이러한 처리를 하도록 아마 함수 구현을 해야 될 텐데, 그래 돼버리면 이제 리퀘스트 A가 응답을 보내기 전까지는 B와 C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리스판스 핸들러에서 그런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리스판스를 받는 동안 요만큼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또 지연이 더 발생을 하거든요. 리스판스를 받고 나서 처리하고 나야지만 최종 결과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순차적으로 처리가 돼서 그만큼의 지연이 더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것처럼 퓨처를 사용하게 되면 리퀘스트를 보낸 건 보낸 거고, 리스판스를 처리하는 액터는 다른 스레드 또는 다른 프로세스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거고, 그 프로세스나 스레드에서 그런 처리를 하는 동안 지금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B와 C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B와 C 처리가 완료가 되고 나서 최종 리퀘스트 A에 대한 처리까지 할 수 있는, 결국 이제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처리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장점이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어싱크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어싱크 또한 리스판스 핸들러를
친구들하고 같이 등록을 하는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BC를 어시크로 리퀘스트를 보낸 다음에 바로 리턴을 하니 BC를 처리할 이제 기회는 생겨요. 하지만 그 결과를 리스폰스 핸들러에서 받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폰스 핸들러에서 그 리퀘스트 A에 대한 처리 결과를 A로 따로 받고 받은 후에 BC를 어디엔가 저장하고 있다가 그 결과를 다시 또 처리하는 좀 복잡한 그런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싱크와 싱크 그들 간에 어찌 보면 좀 하기 좀 어려운 중간 정도의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퓨처가. 지금 보면 이제 어웨이트는 실제 리스판스가 오던 아니면 접속 에러나 뭐 여러 가지 타임아웃 에러나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경우 결국 더 이상 리스판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만 리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요 중간에도 어웨이트 리퀘스트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처리라고 하면 어웨이트가 돌고 있는 중간에도 어떤 추가적인 처리를 더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 어웨이트는 좀 불충분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try await라는 추가적인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사용 방법은 동일하고요. 결국 그 await를 바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try await로 호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future result라고 하는 객체를 받게 돼요. 사실 이 await도 요 객체를 받거든요. 근데 얘 또한 그렇고요. 근데 이 result의 스테이터스를 보면 현재 awaiting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waiting 상태라고 하면 awaiting response 상태라고 하면 아직 처리가 진행 중이니까 너 하고 싶은 걸 더 해, 더 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할 일이 있으면 계속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진행 상황을 표시를 하던 지금 그 리퀘스트 퓨처를 보내고 난 이후에 경과 시간에는 뭐 로그를 찍던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작업들을 여기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프를 돌다가 계속 트라이 어웨이트를 통해서 계속 루프를 돌다가 스테이터스가 뭐 완료된 상태로 리턴이 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타임아웃이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액터 서버와의 커넥션 자체가 맺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맺어졌지만 끊어졌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종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종료가 되면 그 결과로 추가적인 처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아래는 이제 예지에 대한 지금부터 이제 구현할 예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어떤 내용을 구현할 거냐고 하면 액터 서버를 구현할 거고 액터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겁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도 계속 지난번 여러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됐는데 비동기 처리를 하거나 이런 퓨처를 통한 뭐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처리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액터가 돌고 있는 스레드에서만 거기서 생성된 클라이언트만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도 액터가 돌고 있는 그 스레드에서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해서 액터 서버와 접속을 하고 이어지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4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액터 서버로 전송하고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액터 서버의 역할은 잠깐 밑에 코드를 보면 이런 형태로 되는데 큰 내용은 없고요. 에코라는 리퀘스트에 대한 핸들러가 있어요. 리퀘스트 핸들러에서 에코 메시지를 받게 되면 에코 같은 경우는 받은 리퀘스트에 있는 컨텐트와 컨텐트 랭스를 그냥 바로 반환을 하는 그런 코드로 되어 있고요. 서로 전달되는 파라미터는 위에 PRM 파라미터 스트링이죠. 스트링으로 구현을 해도 되는데 이제 하나 그 맵으로 스트링을 하나 갖고 있는 메시지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 내부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에 이제 유틸리티성 이제 함수들을 몇 개를 좀 더 구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 서버는 에코를 받으면 받은 걸 그대로 이제 반환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스탑이라는 리퀘스트를 받으면 적당한 리스폰스 받은 걸 그대로
응답을 하면서 벡터를 종료하는, 서버 구현은 딱 이 두 가지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구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림으로 와서 보면, 벡터 서버에서는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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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죠. 네 가지의 에코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고요.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리스판스를 통해서 응답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구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리퀘스트 피처를 보면, 리퀘스트를 보낼 때 send 리퀘스트 피처 함수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보내고요. 메시지는 테스트 1으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send 리퀘스트 피처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퓨처 객체를 리턴을 받고요. 그럼 내부에서는 리스판스를 리퀘스트를 보냈으니 벡터 서버는 리스판스를 보낼 거고, 그 응답에 대해서 바로 await 함수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연이어서 똑같이 퓨처로 테스트2를 에코 메소드를 사용해서 보낼 거고, 리턴 받은 이 퓨처 객체를 가지고 바로 await를 하는 게 아니고요. 타이머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머에서 await를 통해서 이 future2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start outer 타이머라고 해서 이 함수를 수행하고 나면 타이머가 생성되고 아마 이 테스트 함수가 그냥 바로 리턴을 할 거예요. 그래 나오면 나중에 추후에 이때 지정한 타이머 핸들러가 수행이 될 거고요. 그 내부에서 아까 future2를 보낸 걸 await를 하면서 실제 수신된 결과물을 한번 확인을 할 거고, 이번에 또 future3를 그 내부에서 다시 한번 보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버는 당연히 응답을 보내겠지만 await를 안 한다라고 하면 이 응답을 아직까지는 세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받아놓은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send request 이번에는 싱크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send request 싱크를 통해서 네 번째 메시지를 보낼 건데요. 네 번째 메시지를 보내고 얘는 이제 퓨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테스트 4에 대한 리스판스가 오기 전까지 이 함수는 여기서 블락이 걸리게 될 거고, 그 핸들러 내부에서 그러니까 send request 싱크 함수와 함께 전달된 리스판스 핸들러 내부에서 리스판스 4에 대한 응답을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시점을 가만히 보면 리스판스 3도 받고 4도 받았는데 어떤 걸 먼저 처리하냐면 리스판스 4를 먼저 처리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 리스판스 3는 여전히 이제 리스판스 Q에 갖고 있고요. 내부에서 저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4까지 받게 되고 그 4를 그 핸들에서 처리한 후에 먼저 처리한 후에 또다시 거기서 타이머를 하나 더 수행을 할 겁니다. 그 시점에서 아까 저장해 두었던 퓨처 3죠. 얘에 대해서 try await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예제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에서 설명한 내용을 코드로 한번 옮겨볼 건데요. 제일 처음 이제 리퀘스트 에코로 퓨처를 보낼 건데 테스트 1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내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테스트는 돼 있고 이 기본형으로 요거 안 쓰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벡터 서버는 제일 처음 이제 에코를 받는 에코 메소드를 받는 리퀘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하고요. 이 타입은 그냥 15 스트링을 받는 거로 바꿔볼게요. 15 스트링을 받을 거고요. 스트링을 받은 내용을 그냥 출력을 해볼까요? receive printf 그리고 receive 메시지 정도하고 파람.점
get val 이게 이제 그 뭐죠? 그 스탠다드 스트림이라서 이걸 시스템으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네, 시스템으로 바꿔서 출력을 리퀘스트를 받았다. 그 다음에 리스판스를 바로 보내주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네, 받은 내용 그대로 보내주는 스탑 엔진을 여기서 구출하겠죠. 그래서 이 패스는 서버 패스는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예제 패스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끄어놓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 서버 구현이 완료가 됩니다. 서버 구현이 완료가 됐고, 이어서 클라이언트 액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서버는 만들었고요. 클라이언트도 기존 예지하고 다르게 이제 이렇게 액터 서버를 상속받는 이유는 액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객체가 비동기 처리나 퓨처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액터를 하나, 클라이언트용 액터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객체 하나 생성을 하고 액터를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두 개 액터 클래스에 대한 선언이 끝났고, 얘들 각각에 대해서 액터를 둘 다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객체는 스스로가, 클라이언트 액터 쪽은 스스로가 어떤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서버로서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추가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서버 액터 같은 경우는 이 클라이언트 액터를 떠나서 클라이언트 객체들이 누가 됐든 전송을 이제 ITC 기반으로 이 주소로 전송되는 모든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버로서의 이제 구현을 위해서 트랜스포트 객체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션을 한번 비동기로 한번 맺어 볼게요. 이게 클라이언트 객체고, 처음 시작할 때 애프터 이닛이죠. 애프터 이닛에서 한번 해볼게요. 애프터 이닛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비동기 접속을 하나 생성을 하고, 트랜스포트가 성공적으로 생성이 되면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클라이언트 객체의 오픈을 통해서 전달을 해서 실제 클라이언트 객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게 만들어주고요. 이어서 이 액터가 종료를 하기 전에 생성한 이 클라이언트 객체를 닫는 그런 구현까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접속까지 이제 다 처리가 됐죠. 접속. 그죠? 접속 끝났고, 서버 객체, 서버 액터 쪽, 액터 서버 쪽에서 애들 다 끝났고요. 테스트 코드만 추가해주면 되는데요. 제일 처음 할 일은 아까 그림에서처럼 요겁니다, 요거. 에코 메소드에 테스트 1 메시지를 전달하고, await 함수를 써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액터 클라이언트가 시작하자마자 애프터 이닛에서 접속은 끝났고, 접속이 완료되자마자 테스트 1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await를 하고, 그 다음에 await한 결과를, 리절트를 받아서 출력하는 것까지죠.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클라이언트 객체에서 오픈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 메소드가 지금 에코였죠. 에코 메소드에 무엇을 넣을 거냐면 너는 액터 파람 15 스트링이었죠. 스트링 객체에 이러한 스트링을 넣어줄 거고, 그 결과를 엔코드를 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계획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리퀘스트를 퓨처로 보내고 퓨처를 받은 후에 그 내용을 밑에서 이제 처리를 할 건데요. 이거 프린트F 바꿔주고 리퀘스트 테스트 1을 리퀘스트로 보냈고요. 그 내용을 await 함수를 써서 퓨처, 리턴 받은 퓨처에 await 함수를 써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당연히 리스판스 석세스를 받을 건데 뭐 테스트 코드라서 오는 거였고요. 그래서 잘 될 거니까 이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웨이트한 그 결과가 당연히 성공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디코딩을 해야 되겠죠. 디코딩하는 방법은 리스판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원액터 유틸리티 함수고요. 원액터 유틸리티 함수 중에 지정된 요 파라미터, 요 템플릿이죠. 템플릿의 아규먼트로 지금 리스판스도 보낸 걸 그대로 봤기 때문에 요걸 보냈죠, 우리가. 요걸 엔코딩해서 보냈죠. 그러면 요 15 스트링을 그대로 다시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디코드하고 나면 그 결과도 15 스트링이 됩니다. 15 스트링을 받아서 걔의 겟밸류를 하고 나서 겟밸류를 하고 나서 겟밸류는 C 스트링이죠. 스탠다드 스트링이거든요. 이 스트링의 C 스트링을 받아난 후에 그 결과를 출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스탑 한번 보내볼까요? 스탑을 보내면 어디가 있죠? 스탑을 어디서 보내냐면 스탑 보내지 말고 그냥 컨트롤 C로 그냥 종료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제가 처음 샌드 리퀘스트 테스트 1에서 이렇게 보냈다는 메시지가 이제 출력이 되고요. 이건 요거대로 사실 보내졌을 텐데 요게 먼저 찍힌 거죠. 그럼 이 메시지를 수신한 쪽에서는 리시브 리퀘스트 이게 서버 쪽이죠. 서버 쪽. 또 서버 쪽. 그래서 에코를 받으면 그 메시지를 리시브 리퀘스트라고 출력을 해주고 바로 리스판스로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웨이트를 통해서 지금 이제 보낼 때 퓨처로 보낼 때 받은 퓨처 1 객체를 통해서 어웨이트 함수를 호출해주고 그 결과를 요 유틸리티 함수를 통해서 로고로 파싱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을 다시 디코딩하는 그 결과를 해서 저장이 되겠죠. 15 스트링에. 그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둘 다 스탑 엔진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는 종료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강제 종료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퓨처 1이 정상 처리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죠. 보내고 어디였죠? 커넥트하고 퓨처 보내고 받고 어웨이트까지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퓨처 2, 그러니까 어웨이트가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 퓨처를 바로 이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원할 때 이 퓨처를 받아두고 있다가 그 내용을 나중에 이제 어웨이트를 써서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퓨처 2를 보내는 내용을 한번 이어서 구현을 해볼게요. 퓨처 2, 테스트 2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할 거고요. 보내는 내용은 이제 동일해요. 퓨처 2, 뭐 디퍼드 리퀘스트 메시지에서 보내는 내용이고요. 보내자마자 바로 어웨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타이머를 실행시키고 있죠. 여기까지만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퓨처 1을 보내고 응답까지 받은 내용이고 이어서 퓨처 2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보내고 타이머는 대략 한 즉시네요. 여기서는 어디 맞나? 저기. 네, 저기 맞네요. 여기가 그 짝인데 시간은 0만큼만 기다린다는 얘기는 이제 타이머가 바로 이제 호출이 되겠죠, 사실은. 자, 타이머 하나를 만들고
네. 테스트2라는 메시지를 다시 보내고 퓨처2를 받은 후에 요 이제 스타트 노티스로 좀 바꿀게요. 스타트 타이머 함수를 통해서 타이머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 내부에서 이 퓨처2를 이제부터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것과 퓨처2가 필요하겠죠. 퓨처2를 보내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 퓨처2에 대한 어웨이트가 여기서 이제 수행이 되고 있죠. 타이머를 실행을 하고 적당한 로그를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당연히 리스판스 석세스일 테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에코 서버이기 때문에 응답으로 보냈던 시거 스트링을 그대로 보내줄 거고 그 내용을 한번 출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리스판스 2까지 아마 처리가 될 거고요. 이게 언제 실행이 되냐면 타이머가 핸들러를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사실 여기 0이라고 해서 이 함수 내에서 이게 실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함수가 리턴이 되고 이 루프, 메시지 루프가 액터 스레드 내부에서 이제 돌고 있는데 다음번 이벤트 처리하는 시점에서 얘가 다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점 호출됐다고 이 0이라고 해서 바로 호출되지는 않고 이 호출 없이 바로 리턴해서 이 함수가 아마 끝나게 될 거예요.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여줄게요. 그냥 after 타이머 아우터 스타트 아우터 타이머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게 출력이 되고 나서 나중에 여기 결과가 아마 출력이 될 거예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아우터 타이머 핸들러보다 애프터 스타트 아우터 타이머 이거죠. 요게 먼저 출력이 되고 인 아우터라고 그러죠. 애프터가 먼저 하고 인 아우터 나중에 출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 걸 보면 결국 요게 0이라고 해서 바로 출되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처리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테스트 2에 대한 리스판스를 여기서 여기 잘 받는 게 이제 출력이 잘 되는 게 이제 보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이 나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이게 람다잖아요. 람다에서 텍처에서 복사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퓨처에 대한 복사본을 가지고 나중에 어웨이트를 호출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같은 스레드, 같은 액터 내의 스레드에서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언제나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어웨이트에 대한 테스트 3번에 대한 이제 테스트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똑같은 이제 퓨처 3로 만들어 볼 거고요. 요거는 밑에 이어져 나오는 싱크 리퀘스트보다 더 나중에 타이머를 또 만들죠. 퓨처 3를 어디선가 좀 어웨이트를 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하고 있네요. 트라이 어웨이트를 통해서 나중에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퓨처 3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퓨처 3는 여기가 아니고 지금 구현처럼 타이머 아우터 타이머 안에서 다시 만들 거예요. 아우터 타이머가 여기였었죠. 여기 아우터 타이머 리스판스 2를 받은 후에 리퀘스트 3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저 바깥에 한번 퓨처 3를 저장하는 곳을 아예 바깥에다가 한번 놓고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퓨처 3를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저장을 하고요. 다시 에코를 보내고 15 스트링으로 엔코딩을 해서 엔코딩을 해서 전송을 할 거고, 이 메시지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했는데요. 파란 메시지 이거 맞죠? 네, 이거를 아마 이거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더라. 아마 이거 저 비교 때문에 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 뭐 이렇게 구현하나 저렇게 구현하나 뭐 구현 방법은 동일한 거라 이렇게 구현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3를 전송을 했고요. 그 다음은 사실 이거 보내고 나면 서버 거의 뭐 서버 쪽에서 그다지 큰 부하가 걸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바로 응답을 보낼 거예요. 보내지만 바로 그 응답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받기 전에 다른 이제 요청을 다시 한번 보내는 코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샌드 리퀘스트 싱크를 통해서 네 번째 이제 에코 메소드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싱크 방식으로 보내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이거 구현하면서 서버 쪽 하나도 안 건들고 있죠. 동일한 에코 핸들러에 대해서 싱크냐의 퓨처를 보내냐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리퀘스트 받으면 리스판스만 보내면 되는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버 쪽은 큰 변화 없이 계속 그대로 테스트 가능한 서버고요. 이번에는 이제 리퀘스트 싱크 방식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서버기 때문에 받은 것도 그대로 받아서 스트링으로 15 스트링으로 받을 거고요. 이것을 해서 s 그래서 수신받은 이제 네 번째 걸 먼저 지금 받고 있죠. 세 번째 거 보내고 나서 사실 리스판스 아직 받기 전인데 싱크기 때문에 이게 네 번째 게 처리가 안 되면 사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함수가. 그래서 네 번째 걸 이제 보낸 걸 먼저 받고 먼저 받고 나서 이어서 이제 추가적인 3에 대한 수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바로 여기서 해도 되는데 타이머를 또 한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너 타이머라고 아까 그림에서 나와 있던 부분인데 이너 타이머라고 되어 있죠. 스타트 이너 타이머. 그리고 그 안에서 트라이 어웨이트를 통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너 타이머를 하나 만들고 타이머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트라이 어웨이트 타이머를 한번 여기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너 타이머를 네 번째 거를 보낸 후죠. 지금 네 번째 거 보내고 받은 후에 타이머를 한번 만들고 얘에 대한 시간은 10ms로 하고 계속 이 타이머는 이제 거의 트루니까 리핏으로 계속 처리가 될 거고요. 이너 타이머 내부에서 계속 이제 받을 때마다 이너 타이머가 이 핸들러가 10ms마다 계속 한 번씩 이게 호출이 될 거예요. 되면서 지금 처리할 수 있어? 이제 받아왔어? 그리고 트라이를 하는 거죠. 트라이를 하면서 내부에서 리스판스 스테이터스가 웨이팅 리스판스 아직 처리 중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무언가를 더 확인해 놨고요. 결국에는 이제 완료가 됐다는 거죠. 웨이팅 리스판스는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는 처리가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처리가 완료가 되면 무언가를 더 처리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스테이터스가 처리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스타트
스탑 엔진을 통해서 현재 클라이언트 벡터를 종료를 하고 그 전에 지금 돌고 있는 타이머까지 종료를 하는 그런 코드를 먼저 넣어주고요. 지금 이게 웨이팅 리스판스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정상 처리가 다 완료된 거기 때문에 그때 로그 하나 이제 출력을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3겠죠. 테스트 3에 대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이제 디코딩을 하면 결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때 전달된 메시지는 C5 메시지를 에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퓨처 3에 대한 어웨이트가 끝나서 최종 결과까지 이제 뿌려지고요.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되면 클라이언트 벡터만 종료할 게 아니라 서버도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까지 종료되는 코드를 넣어주겠습니다. 테스트하는 코드는 빼고요. 다시 이제 이번에는 메시지가 에코가 아니라 스탑이죠. 스탑 아까 받으면 벡터 서버 종료하는 위쪽 요거죠. 에코 말고 스탑을 받으면 서버 쪽 스탑 엔진 하는 코드가 여기 있어요. 이때 에코까지 해주면서 스탑 엔진을 해주고 있죠.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스탑을 보내면 서버 쪽 벡터가 종료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스탑 엔진, 벡터 서버에 스탑을 보내고 그 응답까지 출력을 하고요. 이어서 여기 출력할 에코될 메시지를 여기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코드.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돼서 응답으로 다시 여기서 보여지겠죠. 여기까지 하면 마지막 퓨처 3까지, 4는 이미 받았고 3까지 처리가 되는 내용이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빌드에러 없고 리퀘스트 1, 리퀘스트 2 받았고 리스판스까지 다 받았죠. 그다음에 3는 이미 보냈지만 아직 처리가 되기 전이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테스트 3를 보내고 나서 벡터 서버에서는 리퀘스트를 수신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수신하는 쪽에서, 리퀘스트를 수신한 쪽에서는 서버죠. 서버 쪽에서는 프린트F를 해서 출력을 했지만, 로그를 출력을 했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아직 리스판스 핸들러가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퓨처에 대한 어웨이트가 아직 수행이 안 됐죠. 그 상태에서 테스트 4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테스트 4를 보내다 보니, 리퀘스트 4에서 보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얘가 싱크 방식이기 때문에 리스판스 핸들러가 먼저 수행이 되고, 그래서 테스트 4에 대한 메시지, 리스판스 메시지를 수신한 클라이언트 쪽에 로그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위에 로그를 이렇게 찍었었나 보네요. 그러고 나서 이너 쪽 타이머가 실행이 되고 그 내부에서 트라이 어웨이트를 사용해서 테스트 3를 이제 수신하는 것까지 이제 출력을 했고, 이어서 이제 스탑 메소드를 통해서 서버 이제 종료를 시키고 클라이언트 스스로도 이제 종료되는, 그때 이제 에코까지 되는 거죠. 그런 내용까지 다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의 준비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